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회계 3장 개별원가 계산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개별원가 계산의 의의입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작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작업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회계법인 등의 서비스 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를 개별 작업으로 집계해서 제품 원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원가를 집계하는 서류를 작업 원가표 또는 개별 원가 계산표라고 부릅니다. 작업은 투입되는 원재료나 노동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고요.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묶음 단위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의 작업 지시서와 작업 원가표 볼게요. 생산 현장에 지시하는 서식을 작업 지시서라고 하고요. 작업 원가표는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원가의 구분 및 작업 원가표의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원가표에 발생한 원가를 그대로 집계하게 되고요. 항상 문제는 제조 간접 원가죠.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 원가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선정해서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계산한 뒤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이용해서 개별 작업에 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조 간접 원가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부 기준은 측정이 용이해야 하죠. 자, 그럼 개별 원가 계산에서 원가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에 완성되었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요. 미완성이라면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됩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볼게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모두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집계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과 단점으로는 실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초의 제조 간접 원가와 배부 기준수를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무보고용 재무제표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원가 계산을 그대로 외무보고용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중에는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배부율을 계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중의 작업이 완료되어도 제조 간접 원가를 작업에 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월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배부율도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느 월에 생산되었는지에 따라서 제품 단위 원가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다음으로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예정 개별 원가 계산으로도 불립니다. 미리 정해놓은 제조 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함으로써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원가 계산법이고요. 자, 문제점으로는 제품 원가 계산에 지연이 있었고 제품 단위 원가의 변동이 있었죠.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원가 계산법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 볼게요. 1단계, 4단계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1단계로는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의 예측치를 이용해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미리 정하게 돼요. 2단계로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개별 작업에 집계하게 됩니다. 개별 작업의 실제 발생액을 직접 추적해서 집계하게 되죠.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는 그게 가능하니까요. 3단계로는 제조 간접 원가를 개별 작업에 배부하게 됩니다. 이 제조 간접 원가를 1단계 때 예정 배부율을 미리 정한 거 있었죠. 그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4단계는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의 집계 및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을 집계하고요. 예정 배부액 간의 차이인 배부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DM과 DL은 실제 발생액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하겠죠. 제조 간접 원가를 기말에 계산되는 실제 배부율을 이용해서 배부할 것인가 아니면 기초에 미리 정한 예정 배부율을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실제 개별 원가냐 정상 개별 원가냐 나뉘어지게 되겠죠.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발생액에서 예정 배부액을 빼면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가 되겠죠.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는 과소배부라고 부릅니다. 과소배부된 경우에는 매출원가 등에 가산됩니다. 이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보면요. 당연히 이익은 감소되겠죠. 매출원가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즉 이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라고 말합니다.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과소배부됐다 하고 불리한 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울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조 간접 원가, 비용이 과소배부됐죠. 그럼 이 비용에 가산하고 이익은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했으니까 불리한 차이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큰 경우는 과다배부됐다고 하겠죠. 그럼 거꾸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겠고 당연히 이익은 증가하고 이것을 우리는 유리한 차이라고 부릅니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고요. 비례배부법이 있는데요. 매출원가 조정법으로는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공품과 제품의 제조간접 원가는 계속 예정 배부액으로 기록되고요. 이 방법은 배부 차이가 적거나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매출원가에 비해서 매우 적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비례배부법으로는요. 배부 차이를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 차이를 각 계정에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총원가 기준법, 원가요소법, 영업의 손익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원가 기준법부터 보면요.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의 총원가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처음부터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가요소법은요. 제조간접 원가기준법이라고도 합니다.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 원가, 단기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총원가기준법은 매출원가의 총원가, 즉 기말잔액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원가요소법은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 원가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법, 기타 손익법인데요. 배부 차이가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해서 원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과소배부는 영업의 비용으로, 과대배부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러 개의 제조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은 공장 전체의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조 부문이 존재하더라도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은 각 제조 부문별로 제조 간접 원가 발생과 인과관계가 높은 요인을 배부 기준으로 선택해서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해야 하므로 공장 전체 적용보다 복잡합니다. 서비스 업체의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방법에 직접 원가는 직접 추적하고요. 간접 원가는 각 업무의 배부 기준을 이용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똑같이 실제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으로 나뉘게 되겠죠. 그럼 기출 한번 볼까요? 출제 비율이 많은 파트라는 게 딱 보이시죠?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세 가지 작업이 있고요. 두 가지는 완성됐고 한 가지는 미완성입니다. 한번 볼게요. 작업 지시서가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1번 제품은 전량 판매했고요. 2번 제품은 전량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직접 노무원가에 근거해서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에 근거해서 배부한다고 했죠.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은 이 4,000원을 1,000원과 나누면 직접 노무원가 1원당 4원이 나오겠죠. 지시서 1번의 직접 노무원가는 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간접 원가는 2,000원 나오겠죠. 지시서 2번은 제조간접 원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직접 노무원가는 250원 나오게 됩니다. 지시서 3번은 차익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면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DMDL 그리고 제조간접 원가 더한 금액 15,000원이 되고요. 그냥 여기 합계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지시서 1번과 2번이 되겠죠. 여기서 두 가지는 완성됐고 한 가지는 미완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지시서 3번은 기말 제고가 되겠고요. 1번과 2번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12,700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자연스럽게 지시서 3번에 2,750원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당연히 전량 판매된 1번 제품이 되겠죠. 8,950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다음은 2번으로 단기에 매입한 재료 금액입니다. 단일 제품을 생산해서 개별 정상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요.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당 6을 예정 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 계정의 기초 금액은 만원이었고요. 기말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65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64만원, 직접 노무 원가는 25만원,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매입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기준이 되겠죠. 재료 계정의 기초 금액이 만원이었고 기말 금액이 15,000원이었으면 기초 금액 만원에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직접 재료 원가가 됩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25만원이고요.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당 6을 예정 배부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니까 2만 시간에 6을 곱하면 되겠죠. 그 차액이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료 분석 3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제조간접 원가를 부여하고요. T 계정으로 나타냈으면 차변 금액은 제조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을 의미하고요. 대변 금액은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 조정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이 실제 발생이고 대변이 예상 금액입니다. 그러면 과소배부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과소배부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킵니까? 차감시킵니까? 매출원가를 가산하죠. 비용의 상승, 차변의 매출원가 2만원, 그리고 대변의 제조간접원가 2만원 인식해줍니다. 4번 실제 제조간접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자, 가정 보면요. 개별 정상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했고요.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60%, 배부 차이는 매기말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발생은 직접 재료원가 24,000원, 직접 노무원가 16,000원, 이 DM, DL은 신경 쓸 거 별로 없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5,600원, 기말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 원가 1,200원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500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초 제품은 5,000원이고요. 기말 제품 8,000원입니다. 배부 차이를 조정한 매출 원가가 49,400원인 경우에 발생한 실제 제조 간접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그럼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면요. 차변에 DM, DL, 제조간접원가 들어오겠죠. 자, 제조간접원가는 9,6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60%라 되어 있죠. 그래서 16,000원 60% 곱하면 9,600원 나옵니다. 기초 제공품 5,600원, 그리고 기초 제품 5,000원, 그래서 총 62,000원 나오게 되고요. 자, 대변에는 매출원가랑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기말 제공품에도 DM, DL, 제조간접 원가 들어있겠죠.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이 1,500원이 있으니까 1,500원을 0.6으로 나누면 DL이 나오겠죠. 그럼 1,200원 더하기 DL 더하기 1,500원 하면 5,200원 나오게 됩니다. 기말 제품은 8,000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매출원가는 차액인 47,000원 나오게 됩니다. 배부 차이 볼게요. 조정 후 매출원가가 49,400원이고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가 47,000원이니까 2,400원 나오게 됩니다. 매출원가에 가산됐기 때문에 과소배부죠. 조정 후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은 기존 매출원가가 과소배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다 이해하시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기말 제공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말 제공품의 직접 재료원가와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알려주면 이 기말 제공품 안에는 DM, DL, 제조간접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식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 계산해서 대차 차익만 맞추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 계산할 때 차변과 대변 나눠서 차변에는 DM, DL, 제조간접 원가, 기초제공품, 기초제품 다 가산한 금액과 대변에는 매출원가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을 가산한 금액이 일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제조간접 원가가 9,600원이었으니까 2,400원 가산한 12,000원이 되게 됩니다. 과소배부된 상태였으니까요. 과소배부된 만큼 제조간접 원가에 가산한 금액이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되겠죠. 다음 5번 변동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 계산 보겠습니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 기준은 기계작업 시간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요.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예정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고정 제조간접 원가 예산은 69만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는 161만 8천원 나왔고요. 예정 조업대는 27,600 기계작업 시간이고요. 실제 기기 작업 시간은 28,800시간입니다. 자, 배부 차이는 11만으로 과대 배부되어 있다 되어 있네요. 자, 분석과 함께 볼게요.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했으니까 지금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이 뭐였는지 한번 봐야겠죠. 실제 발생액이 161만 8천원이었습니다. 배부 차이는 11만원이었고 과대 배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과대 배부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즉 예정 배부액은 172만 8천원이 되고요. 여기서 배부 기준인 기계 작업 시간은 예정 조업도가 아니라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부 기준수 28,800시간을 대입해서 예정 배부율은 60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예정 조업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9만원에서 27,600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25원이 배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60 빼기 25가 되겠죠. 그럼 35가 나옵니다. 총 예정 배부율을 구할 때 예정 배부액에 실제 배부 기준수를 적용하게 되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 계산 시에는 예정 조업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6번 예산 직전 노무 시간 계산 한번 볼게요.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적용하고 있고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예산으로 500만 원 잡혀 있고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480만 원입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22,000시간이고요. 제조 간접 원가 과소 배부액이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노무 시간이 얼마였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어땠습니까? 자, 과소 배부액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해서 과소 배부됐겠죠. 그래서 예정 배부액은 44만 원이 나오고요.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고 하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인 22,000시간 끌어와서 예정 배부율 200시간 되겠죠.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예산으로 500을 잡았었으니까 500에 연간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을 나눈 금액이 200이 나오겠죠. 이 예정 배부율은 동일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연간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25,00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제조 간접 원가 예산액 계산해 볼게요. 정상 원가 계산 방법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78만 7,500원 나왔습니다. 기계 시간당 25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37,500만큼 과대 배부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실제 주업도가 예상 주업도의 110%인 경우 예산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분석과 같이 볼게요. 78만 7,500원에서 37,500만큼 과대 배부되었으면 그러므로 예정 배부액은 82만 5천원 나오겠죠? 예정 배부율은 25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배부 기준수, 실제 주업도는 33,000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정 주업도는 실제 주업도가 예상 주업도의 110%이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33,000을 1.1로 나누면 30,000시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는 25고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예정 주업도는 30,000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은 75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자료 분석입니다. 정상 원가 계산 적용하고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합니다. 연간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14만 4천원이었고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14만 5천원입니다. 연간 예정 주업도는 16,000 직접 노무 시간이었고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7,000시간이었습니다. 자, 배부 차이 조정 전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나와 있고요. 기말 잔액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의 전액 조정하는 방법에 비해 증가 혹은 감소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물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이제 비율에 따라 조정했을 때 매출원가의 전액 조정하는 방법에 비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분석과 같이 볼까요?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이 있는데요. 예산이 14만 4천원이었죠. 여기에 직접 노무 시간 16,000과 나누면 예정 배부율은 9가 나옵니다. 예정 배부액하고 예산은 다릅니다. 예산만 주어진 경우 예정 주업도로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17,000시간에 예정 배부율 9를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겠죠. 그 예정 배부액에 실제 발생 제조 간접 원가 빼면 8,000원 과대 배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원가에서 조정되는 배부 차이 한번 볼까요? 과대 배부이기 때문에 매출원가 감소하겠죠. 총원가 기준법을 하면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6,400원이 됩니다. 여기 매출원가 80만 원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다 더한 거 나누면 안분되겠죠. 매출원가 기준법을 하면 전액이 매출원가로 가니까 8,000원이겠고요. 그 차이는 1,600원입니다. 총원가 기준법이 매출원가 기준법에 비해서 차감 조정되는 금액이 1,600만큼 적어요. 즉 매출원가가 1,600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익은 1,600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자, 9번 투입된 직접 재료원가 계산입니다. 제공품 계정 내역 나와 있고요. 예정 제조 간접 원가율을 사용하고요.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원가의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여러 가지인 걸 알 수 있죠. 작업 5번에 예정된 직접 노무 원가는 3,000원이고요. 유일하게 완성되지 않은 작업이 5번입니다. 그리고 작업 5번에 실제 직접 노무 원가가 2,000원이면 지금까지 작업 5번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유일하게 완성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제공품의 기말 잔액임을 의미하겠죠. 제품 계정으로서의 대체액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여기 제품 계정의 대체액 48,000원 있잖아요. 이거요. 그럼 기초 나와 있고 매입액 나와 있고 이 대체액 나와 있으니까 기말 잔액은 8,800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즉 작업 5번을 의미해요. 직접 노무 원가는 2,000원이었고 자, 작업 5번의 실제 직접 노무 원가는 2,000원이었죠. 그리고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원가의 80%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조 간접 원가는 1,6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차 차익으로 직접 재료 원가는 5,200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0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 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 시스템 적용하고요.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원가의 150%고 배부 차이는 매월 말 매출 원가 계정에서 조정합니다. 작업 1만이 2월에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내역이 나와 있죠.
작업 2, 3, 4, 5는 3월 중에 작업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3월 중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 나와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5번 뿐이고요.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월 중에 생산한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제공품 계정을 T로 나눕니다. 그럼 차변에는 3월이니까 기초에 2월에 작업 중이었던 거 총 18,000원이 기초로 오겠죠. 18,000원 잡아주고요. 직접 재료 원가 52,00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4만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 원가의 150%라고 돼 있죠. 4만원에 150% 곱한 금액 6만원 들어오게 됩니다. 대변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오고 기말액이 들어오겠죠. 이건 일단 X로 두고요. 자, 기말 잔액은 작업 5번이 들어오게 되겠죠. 직접 재료 원가 5,600원, 직접 노무 원가 3,600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3,600원 1.5 곱한 금액 5,400원 들어오게 됩니다. 대체 차익을 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만 5,400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을 적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11번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12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차이 볼게요.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요. 조정 전 매출 원가에 포함된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14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상 총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 원이고요. 실제는 180이었습니다. 예상 총 직접 노무 시간은 50만 시간이었고 실제는 30만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랑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적용할 때 볼게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면요. 예정 배부율은 예정이니까요. 이 250만 원과 50만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은 5원으로 예정 배부율이 되어 있고요. 자, 위에서 예정 배부율하고 예산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를 구할 때 이 예산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과소 배부 차이를 하기 위해서는 예정 배부액하고 실제 배부액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배부액 180만 원에 예정 배부율 이 5에다가 실제 발생 시간 곱한 금액이죠. 그걸 하면은 30만 원 과소 배부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과소 배부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직접 간접 원가 배부액이 140만 원에 30만 원 가산한 170만 원이 됩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는 원가 요소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140만 원에 30만 원이 과소 배부돼 있죠. 170에 실제로 배부된 금액은 140입니다. 그리고 예정으로 배부된 건 150이에요. 이 비율을 곱한 금액 16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 매출 원가에 포함된 제조 간접 원가가 2만 원만큼 더 크게 되고요. 즉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2만 원만큼 더 적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